어제 저녁에 나온 큰 파장을 일으켰던 보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당시 윤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나와서 도주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실제로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나갔고 대통령실을 방문했고 지하 상황실로 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기용 대변인님, 지하 상황실. 당시 예전에 대통령실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근데 우선적으로 보도가 그게 어느 정도 사실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도의 신빙성.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인정을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도피서를 제기를 했을 때 그 다음 날 이제 대통령이 관저에서 있는 게 이제 목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촬영이 됐는데 이 보도에 의하면 그날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어떤 지하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맞다면 지하에는 지하 벙커가 있는데 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는 뭐냐면 급박한 상황일 때 대통령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재난 상황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해 상황 아니면 불이 났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군관, 그러니까 군과 민간, 군과 그런 쪽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육해군 그쪽에 연락할 수도 있고요, 지자체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런 연결하는 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가면 이렇게 장관들이랑 국무위원들이랑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고. 그런 자리도 있고 대통령이 어떤 거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지역의 현장에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지역에 비상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이 하는 거고 대통령이 부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데 한 예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수해가 만약에 크게 일어났다 아니면 불이 많이 났다. 그럼 대통령 1호기나 아니면 그쪽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보고를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 상황실 아마 카메라도 있고 다양한 육해공군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통제 장비도 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일단 김기용 대변인께서는 기본적으로 1월 8일 그날 당시에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 이 부분은 좀 신빙성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 우선적으로 그때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공간에 간 거 아니냐, 그쪽으로 간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지하 벙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도 지하 벙커가 있고 거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도주를 한다고 했으면 사실상 죄를 인정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체포에 대해서 거부했던 건 뭐냐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고 명백히 얘기했고 이번에 대통령이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 취소가 됐는데 그거는 앞에 이제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여러 가지 날짜냐 시간이냐 그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대통령이 구금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공수처가 과연 수사 권한이 있는지 결국은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기관의 어떤 적법성 이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보도에 어떤 취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역으로 본다면 과연 그 당시에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결국은 구속까지 시켰는데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시켰기 때문에 이게 본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의 취지는 김기용 대변인께서 짐작하시기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뭔가 비겁하다, 뭔가 도주한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인데 사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주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불리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니까 그걸 하기 쉽지 않고 그게 손해가 되는 일인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제 보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저희가 자막으로도 안규백 전현희 의원 내게 나왔는데 당시 이제 제보자를 토대로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어제 보도를 보니까 확인됐다. 지하 상황실로 간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됐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기자들만 알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하 벙커버에서 굉장히 뭐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저 대통령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방부라든지 군에서는 적어도 C4I라는 우리 한국형 컨트롤 타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마치 커다란 스크린이 있고 예. 그걸 통해서 군이 움직이고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빈라덴을 잡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예. 그거는 특수부대원이 옆에 소형 카메라를 들고 부착하고 작전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그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수부대원들이 이 작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먼저 인식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영상 카메라는 항상 부착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런 의심도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일각에서 무슨 계엄을 다시 선포할 그럴 수는 없고요. 일각에서 누가 그렇게 계엄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지만 지하 상황실로 갔다면 간 이유가 예. 다시 2차 계엄을 생각한 거 그건 아니냐? 아니다라고 저는 그건 생각해요. 아니라고 왜냐하면은 말씀. 이미 12월 14일 날 탄핵이 되었고 탄핵된 대통령이 어떤 행정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론은 뭐 하나 더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김기현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다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도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으나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은 대통령실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거다. 왜냐하면 한 번도 체포에 대해서 거부했던 그 사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렇게 거부를 했고 그 상황이 이 많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